눈치 작전입니다. 눈치 작전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국힘 경선 열차 출발했는데 의원들은 눈치 작전 중이다라는 거예요. 네. 왜 어느 차를 타야 목적지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기는 차가 어떤 차냐, 목적지까지 중간에 내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차가 어떤 차냐라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이 당에서 대변인들은 뭐 중립을 지켜라라는 뭐 엄중 뭐 그런 네. 이 얘기가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지시가. 근데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가 여기서는 지금 눈치 작전이다라고 하거든요. 분위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눈치 작전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여튼 어떤 후보가 되든 우리는 그 후보를 최선을 다해서 밀을 것이다.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변인이지만 어떤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는 제가 대변인을 사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이 뭐냐면 누가 되든지 간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빼앗아 와서 능력 있는 후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 사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갈갈이 어떻게 찢겨져 있는 마음을 하나에 모으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전폭적으로 밀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오만이 횡행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다음에 그 이후에 통합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밀어줄 거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사적인 연으로 그리고 일부 뭐 아름다운 경쟁이 될 수 있지만 과하다 보면 그냥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선이라는 측면이 명암이 있습니다. 잘 되면 좋지만 네. 안 되면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능력이 되는 후보들이 제가 볼 땐 나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선을 통해서 정해지면 우리가 그때 본격적으로 당력을 총동원해서 밀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눈치 작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일단 좀 관망을 하고 그리고 최종 한 명이 결정이 되면 힘을 모으겠다는 지금 그런 태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이 각 후보별로 캠프가 쫙 지금 짜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우리 뭐 총괄본부장은 누구고요, 대변인은 누구고요. 지금 계속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서 우리 후보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나 많이 우리 지지하고 있어요라는 기자회견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캠프에서 사실 이 우리 현역 의원들 이만큼 지지합니다라고 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공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김문수 후보 지지한 사람 한 최소 5명에서 10명은 됩니다. 누구 있냐면요.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인요한, 김미애, 박대출 등등등 있어요. 최소한 5명은 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혁 의원실에서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일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얘기가 공지로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이거 김준욱 대변인님 나 아닌데 나라고 이름 넣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선거 때 보면 이런 일이 왕왕 있긴 한데 이렇게 이름을 넣는 게 실제 도움이 얼마나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렇게 이름들을 넣으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런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다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의사 표명이 정확하게 있은 걸 확인한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 지지하지 않기로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까지 개파가 친한, 친윤 뭐 이런 개파로 분류가 됐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개파는 관망파 그리고 또 하나의 개파가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촉구파 뭐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지금 어느 캠프의 다리를
걸치려고 하지 않고 또 걸친다고 하더라도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사례가 왕왕 나온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과연 어떤 흥행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본인들이 자신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굉장히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미 시작과 동시에 김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왜 역순으로 가는 거냐. 좀 김이 빠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사실 선거 때마다 왕왕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의원들은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게 후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하는 거겠죠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기사 볼까요? 옷깃만 스쳐도 지지. 국힘 캠프마다 의원 꿀리기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저 사람 나 지지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지 명단에 포함된 한 5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캠프에 들려서 축하 인사를 건넨 게 전부다. 많은 후보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복수의 후보를 응원하고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은근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의원입니다.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을 한 적도 없지만 캠프에 다녀간 적도 없다며 명단에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인즉슨 아니 나는 캠프 잠깐 들려서 옷깃만 스쳤어. 근데 내 이름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옷깃도 안 스쳤어. 근데 이름이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기영 대변인님, 이 캠프 지지의원 다 더하면은 전체 원래 의원보다 더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요번에 어떤 국민의힘의 경선에서의 어떤 핵심은 승심 같습니다. 승심. 승심. 저는 윤심이 아니라 승심이라고 보냐면 이길 수 있는 후보죠. 이길 수 있는 후보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대통령을 어떤 탄핵에 있어서의 어떤 반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지 이 구도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단순하게 이 요번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할 때 찬반의 어떤 구도를 가로지르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들 캠프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고 대변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대를 해주세요.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 당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누굴 지지하는지 저한테도 묻고 있거든요. 근데 참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다 능력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이거 힘을 실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망은 하되 네. 지금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되면 그때 몰아준다, 그때 힘을 실어준다는 좀 생각이 있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대선 때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지지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당협위원장들을 어떻게 줄 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3년 전에 어떤 경선과는 어떤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많은 후보들의 능력이 있는 많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 본선에 올라갈 후보가 누군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후보 아까 뭐 살짝 관망파가 있는 것 같다. 관망파가 제일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5강 회견장 안 간 국힘의원 54명이다. 일단 관망 모드. 현재 국민의힘 108명이죠. 근데 그중에 54명, 절반은 어느 누구의 회견장에도 나 지지합니다라고 이제 옆에 서갖고 보통 같이 이제 기자회견에 옆에 서 있는데 어느 누구의 회견장도 안 갔다.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이 54명이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한대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아까 뭐 한대행 초구파, 관망파 여러 가지 파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었어요. 저 54명이 참 공교로운 숫자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 총 108명의 현역 의원이 계신데 54명이면 딱 절반 50%입니다. 근데
그 박수영 의원이 주장했던 54명의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촉구 서명 인사의 숫자가 딱 5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54명은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서 후보를 찾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밖에 있는 후보에게 더 큰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좀 전에 이길 수 있는 후보, 승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당연히 그 후보는 당 내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밖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또 그 지금 제3지대 빅텐트가 기둥도 못 태우고 있는데 이런 거 밖에만 기다리고 있다가 닭쫓둔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한숨이 깊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요번에 오늘부터 이제 뭐 미디어 데이니 뭐니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이제 국민 대중 앞에 이제 선을 보일 텐데 네. 벌써 이것도 원래 3개 조를 편성한다고 했다가 후보가 8명으로 저 압축되면서 줄어들면서 2개 조밖에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이미 흥행에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당내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관망파로 전환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누구를 쳐다보고 경선을 치러될 것인가 또 본선을 누구를 가지고 치러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이 54명이란 이 숫자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왜 박수영 의원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느냐. 54명의 한대행 출마 촉구 의원들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죠.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좋은데 예. 네.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뭐 100%까지 가겠지만 예. 현재 상태에서는 65대 35 정도, 아. 65% 정도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자.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권 사범에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이냐라고 설득을 하면 저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뭐 약간 좀 묘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54명이라는 숫자 지금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사람 내가 일일이 한 명씩 만나봤더니 54명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망하는 54명 결국은 다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파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게 국민의힘 의원 몇 분이 기대한다고 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MBN 아침 뉴스에서 이렇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경선은 승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본선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트심과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트심? 트심이 뭐냐면 트럼프죠. 네. 트럼프 관세, 관심은 관세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유무역 기조에서 보호무역 기조로 바뀌었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데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한덕수라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덕수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애써 지금의 경선이 김이 빠졌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물가에서 이제 숭늉 찾는 격이라고 경선 오늘 미디어데이 첫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역동성과 다양성, 어떤 혁신의 어떤 경쟁을 보여주는지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대통령이 파면돼서 사저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합니다. 근데 이 공허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용기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 확신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경선 과정이 돼야 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아쉬움이 있을 때 국민이 한덕수 대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54명이 다 한덕수 대행을 촉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당내 한덕수 대행을 이 한덕수 대행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박수영 의원 내가 1대1로 만나보니까 한대행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54명이나 되고 65% 정도까지 왔어요라고 박수영 의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6시인가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김문수 등 보수 우파 지지 후보 플러스 경제 전문가 한덕수 대행의 시너지가 있으면 이건 필승입니다라는 글을 어제 새벽 6시인가 올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수영 의원 어제 또 무슨 소식이 전해졌느냐.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갔습니다. 가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박수영 의원은 한대행을 지지하다가 김문수 후보로 넘어간 것이냐 지지가, 아니면 이 한대행을 지지하면서 김문수 후보로 갔다는 얘기는 나중에 시너지로 같이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되길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같이 시너지로 해서 한대행이 최종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김문수 캠프에 있는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 다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그 원래 그리고자 했던 그림대로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박수영 의원께서 가교가 될지 아니면 트로이의 목마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김문수 그 후보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바깥에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 일단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이라도 저 불출마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내 후보들 중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것도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 박수영 의원의 그림이 원래는 이 그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던 건데 네.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도 안 그려지게 생겼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깥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더 큰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단일화 가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가교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전제 조건이 먼저 선행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부터 좀 사실 짚긴 해야 되는 게, 김기영 대변인님, 단일화 가교를 해서 궁극적으로 박수영 의원이 생각하는 건 김문수입니까, 한덕수입니까? 제가 볼 땐 둘 다 언제든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수영 의원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경선 1등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선에서 누군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선을 통해서 김문수든 홍준표든 아니면 한동훈이든 뭐 또 다른 사람이든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덕수 대행의 어떤 필요성이 덜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2%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거를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 후보가 더 큰 국민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세훈 시장이 21년도에 재보궐 나왔을 때 나경원 후보한테 진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후보를 잊고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나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고요. 서울의 행정동이 400개가 넘는데 5개 빼고 다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죠. 그게 바로 경선과 그리고 더 큰 상태에서의 어떤 빅텐트를 통해서 이는 시너지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뭐 21년도 이 오세훈 시장 또 그 얘기를 한 게 그때처럼 경선 그 빅텐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파일 더 키워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